爆炸了！爆炸了！我去！哎呦，给我震的！哎呦我去！ 안녕하세요. 김상수입니다. 차이나 제이뉴스 397번째는요. 윤영성 심양시 대동시장 시진핑 시찰 3일 뒤 대형 폭발 발생. 시진핑과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편입니다. 지난 1월 26일 윤영성 심양시에 있는 대동 부속품 시장 부근에서 원인 모를 대형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는 1월 26일 12시 36분경 윤영성 심양시에 있는 대동 부속품 시장 앞에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목격자에 의하면 한 남성이 전동 스쿠터에 설치된 폭탄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번 폭발 사건이 더욱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시진핑이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민생 시찰 기간이었고 23일 심양시의 대동 부속품 시장을 방문했었기 때문인데요. 우연하게도 3일 뒤에 고의로 사제 폭탄을 제조하여 터뜨렸기 때문에 많은 호사가들이 이번 심양 대동시장 폭발은 시진핑에 대한 민심 반발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SNS에서 확산되자 이 지역 인터넷이 통제되었고 이번 대동시장 폭발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봉쇄되면서 대대적인 인터넷 통제와 봉쇄로 이런 사실들이 외부로 알려지지 못하도록 공산당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나라에 들여오려는 세력들이 누구인지는 아시죠? 이들은 매국노들이자 반민주, 반국가 전복 세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진핑의 이런 동북지방 시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진핑은 1월 22일 윤영성 호로도시를 방문하여 작년 수해 피해에 대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공산당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인민지상주의 정책을 펼친다고 노스레를 떨었습니다. 수해 피해 당시에는 피해 사실을 적극 봉쇄하여 외부로 알려지지 못하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위로한다고요? 게다가 주민 거주지 방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현지 주민들이 아니라 공산당에서 동원된 가짜 주민들입니다. 늘 이런 식으로 하죠. 1월 23일은 심양시의 대동시장을 방문하여 역시 작년 수해 피해 및 민생경제 시찰을 홍보, 선전선동하는 쇼를 보여주었는데요. 관변 언론들은 시진핑의 이번 동북 민생시찰을 홍보하기에 열을 올렸지만 그만큼 실제 각 지역의 민생경제는 암울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월 26일 정오에 터진 대동시장 폭발 사고를 바이두 등의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미안합니다. 관련 결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런 글귀가 나오면 지금 이 주제는 중공이 봉쇄 중이니 찾지 마라. 계속해서 찾다가는 알지?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할 수 없이 중국 SNS에 그래도 올라왔다 지워지고 다시 올라오고 지워지는 내용을 검색해서 보면 대략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실제 영상에서도 시장을 방문했거나 길을 가던 행인들이 부상을 당해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나타나면 그 지역은 완전 봉쇄되고 이미 각본에 의해 짜여진 가짜 주민들이 시진핑이 가는 동선에 미리 배치되어 있으며 일반 인민들은 이곳에 절대 들어갈 수 없도록 외부에서 철저히 공안들이 봉사합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관변 언론과 TV에서 시진핑의 쇼를 찍고 이를 다시 수정 보정하여 정규 방송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죠. 따라서 시진핑을 암살하려는 시도는 일반 인민들은 꿈에서도 불가능하고 정말 시진핑을 암살하려면 시진핑의 신임을 받고 있는 최측근의 배신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건이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중국 인민들이 이런 상징적인 시위를 통해서 중공 체제에 이렇게라도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2022년 10월 북경에서 발생했던 펑리파 현수막 1인 시위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상해에서 시작해서 중국 전역으로 급속하게 퍼졌던 백지 시위를 유발했던 경험을
중국 인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또다시 공감대가 맞는 사건이 터지기를 중국 인민들은 바라고 있죠. 그만큼 70여 년의 집단부패, 내로남불, 이중잣대로 인민들을 긁어먹어온 중공에 대해 중국인들은 전과정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고 전국에서 계속해서 용감한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사실들이 중공 공안의 봉쇄로 아주 극소수만 잠시 알게 되었다가 사라지고 있지만 이런 시위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바이든 시대부터 이미 탈중국화 러시와 해외 오더 급감, 중국 내수시장 침체, 부동산 몰락 및 거품 위기, 금융위기, 지방정부 재정위기, 대학생 청년 실업대란, 농민공 실업대란 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항목은 늘어나지만 재정수입은 갈수록 악화되고 부담이 증가되다 보니 언제 경제위기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중공은 더 강력하게 돌아온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이하면서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등장은 시진핑에게는 악몽입니다. 시진핑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는 공산당 당내 반-시진핑 반발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특히 군부와 원로들의 반발을 어떻게 막아내고 달래느냐 하는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사회는 인민들의 각종 불만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며 중국 사회는 임금체불 시위를 비롯 각종 시위가 점점 더 폭력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시켜줄 중국 경제는 저가 덤핑 밀어내기 수출로 겨우 경제 지표를 맞추고는 있지만 이 거품도 한계가 있는지라 정상적인 성장처럼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은 국내 문제의 돌파구를 대만 무력 점령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러우 전쟁의 발목이 잡혀버린 푸틴의 사례를 보며 대만 점령을 위한 공격과 목표 달성에 대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에도 이미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더욱 강경해진 내각 그룹을 구성하여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전통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밀란이고 인민봉기인 것입니다. 중공은 인민봉기를 선동하여 국민당을 물리쳤지만 이때의 경험이 오히려 중공 자신들에게 향하지 못하도록 항상 인민들을 통제해 왔습니다. 특히 예전과는 달리 지난 2022년 11월 시진핑 하야 공산당 반대 백지 시위가 발생한 이후 중국에서 대형 폭발이나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중공이 화들짝 놀라며 인민들 눈치 보기 바쁩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이 공을 들여 민생 홍보로 시찰했던 심양시 대동시장에서 의도적인 대형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조건 소식을 봉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사가들은 3일만 빨리 터졌으면 시진핑을 보낼 수 있었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번 심양시 대동시장 폭발 사건은 절반의 성공은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민들은 이제 인민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도화선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음 방송에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청소년 실종 사건과 중공의 장기이식 사업화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차이나 제이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구독 동지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 제재를 돌파할 수 있도록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특히 SNS 공유하기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